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 뉴탐스런 사회의 김건태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10강에서 만났습니다. 자, 10강은요,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정책 간의 어떤 갈등부터 출발하는 강좌인데요.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포인트가 있고 핵심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요, 과연 어떤 부분이 포인트인가 하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이요, 지금 소치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특정 선수를 막 이렇게 칭찬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선생님이 딱 바라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때로는 즐겁게 즐기면서 여유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지요. 그런데 선생님 그 올림픽을 딱 바라보니까 뭔가 일에 있어서 좀 전투적인 그런 어떤 도전, 전투적인, 선생님 말하는 전투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뭔가 좀 집요하게 파고드는 집중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많이 선생님도 반성하고 배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때로는 즐겁게 즐기면서 여유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전투적으로 악착같이 한번 해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 시간에 첫 출발은요, 우리가 지난 8강, 9강에 걸쳐서 기본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기본권 내용이 사실 쉽진 않죠. 그 내용이 하나하나가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하는 차원으로요,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체크 문제를 몇 개 준비를 했어요. 자, 같이 한번 보시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뭐 스탑 해놓고 이걸 풀어보시라, 선생님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냥 같이 편안하게 보시면서 아는 건 같이 한번 대답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국가 성립 이전의 상태에서도 기본권이 존재했다. 자, 그러면 국가 성립 이전 상태를 우린 뭐라고 했나요? 자연 상태라고 이야기했죠. 기본권이 그때도 존재했다고 보는 것은 어떤 적 입장이다. 바로 자연법의 지배를 받았던 자연권적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헌법에 규정되었다는 얘기는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거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기본권이다라고 보는 것은 그러면 자연권적 입장과는 좀 상반되는, 뭐라고 했나요? 실정권적 입장이다. 자, 요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공부를 열심히 하신 친구들은 편안하시죠? 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든 기본권의 목적이자 이념은, 이게 가장 꼭대기에 있었던 그 지붕, 혹시 기억나시나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입니다. 선생님이 가로가 작은 관계로 따로 쓰진 않을게요. 목적이자 이념은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이다. 됐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헌법 제10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항이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어져서 등장하는 게 바로 해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행복 추구권이다, 이런 말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을자가 빠졌네요. 자,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어려운 개념이었던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놓은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형벌을 부과할 때는 지나간 사건을 땡겨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게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막 잡아가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잡아가지 마, 신체의 자유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엄마한테 한번 혼났으면 그걸로 끝.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2번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혼나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신체의 자유니까 5대 기본권 중 했으면, 우리가 5대 기본권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선생님이 지금 쑥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도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뭐였지 하지 말고 요 정도는 기계적으로 팍 치실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바로 자유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유권에
해당한다. 쉽죠? 자, 그 다음에 5개 더 있어요. 마무리할게요. 재산권이라는 게 뭐죠? 내가 가진 재산을 내가 자유롭게 처분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자유롭게 처분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니까 뭐에 해당한다? 바로 자유권에 해당한다. 됐나요? 자, 평등은 이거 중요하죠.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해당하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평등. 그래서 우린 이걸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평등. 형식적인 평등과 형식적 평등과 진짜 평등. 다른 것은 다르게 해당하는 진짜 평등. 이걸 우리는 실질적 평등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실질적 평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이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로 뭐죠? 형식적 평등과 같은 의미의 용어들이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선생님 퀴즈로 내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배분적 정의. 그럼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실질적 평등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또 하나 해볼까요? 상대적 평등. 이것도 역시 실질적 평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적어놓은 필기를 한번 다녀오세요. 보시고 이런 거구나. 평균적 정의는 형식적 평등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연결시킬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거권,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뭐죠? 출마권이라고 했죠? 공무담임권은 5대 기본권 중 뭐에 해당한다?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 그래서 참정권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사회권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 자,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기본권은 바로 뭐다? 청구권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진짜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뭘 공부하냐? 선생님이 단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여기서 이제 이번 시간에 강의가 출발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기본권이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그 기본권은 무제한적으로 보장받는가? 보장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이번 시간에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궁금증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궁금증 단 2개죠. 기본권은 무제한적으로 언제나 always 선생님이 그렇게 어려운 영어가 아닌데 괜히 영어를 썼네요. 항상 보장되는가? 근데 기본권이라는 건 자연권적 입장에서 보면 원래 천부인권이잖아요. 하늘에서 준 거니까 불가침이죠. 누구든지 나의 기본권을 건드리면 안 돼.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질문을 봤더니 만약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 그 기준은 선생님이 두 번째 질문을 딱 던지는 순간 기본권은 어떻게 할 수 있구나. 제한할 수 있구나. 그러면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유의점은 뭐지? 기본권 제한을 함부로 막 하면 안 되겠죠. 하늘이 준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기본권 제한의 수단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는 36페이지가 되겠고요. 좀 꽤 많이 왔죠? 자, 36페이지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주제가 나와 있죠. 빨간색 네모로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세 번째는 안 중요한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는 선생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첫 번째를 선생님이 정리해 드리는 그 수준으로만 첫 번째를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이거예요. 개인의 권리. 자, 개인의 권리와 국가 정책 간의 충돌입니다. 국가의 정책 간의 충돌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이 VS라는 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충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동이네요. 출동이 아니고 충돌을 의미한다 생각하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정책이 부딪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언제 부딪힙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EX.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건 선생님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탤런트, 배우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 문채원 씨인데요. 그 굿닥터라고 하는, 너무 발음이 독일식이었죠. 굿닥터라는 드라마에 문채원 씨가 이제 여자 주인공이었는데요.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이렇게 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골목에 주택가 골목길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웃 주민이 이 문채원 씨가 이제 술을 먹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고성방가라 그러죠. 막 노래 부르고 이러니까 야, 너 뭐야? 하면서 이제 이웃 주민이 창문을 열고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문채원 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야, 내 입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 바로 내 입에 뭐가 있다는 거죠?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이웃 주민은 편안하게 밤이니까, 이게 지금 낮에 이런 건 아니죠. 밤이니까 자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휴식권과 수면권, 크게 보면 행복추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휴식하고 수면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유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추구권이 방해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누군가의 기본권을 제한해야만 뭔가 상황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선생님이 지금 필기를 하려다가 이쪽으로 다시 왔죠. 일단 필기는 잠깐 두고요. 요거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자, 두 번째는요. 요즘 TV에 이제 이런 장면을 할 때는 모자이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제 여기는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죠? 지금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여기 CG 감독님이 모자이크를 해주셨네요. 여기에 담배가 사실 이렇게 있었는데요. 담배가 있어야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지금 연기가 나오고 있는데 손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담배가 있습니다. 흡연권을 갖고 있단 말이죠. 내가 내 돈 주고 담배를 사서 담배를 피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근데 누가 뭐라 그러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나한테 왜 연기를 날려보내요? 난 싫어요. 담배 연기를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담배를 필 권리를 우리는 흡연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난 담배 연기 싫어, 피하고 싶어. 그럴 권리 뭐라고 할까요? 담배 연기가 혐오스러운 권리. 그래서 혐연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과 그거에 대한 연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 간의 기본권이 충돌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자, 이런 경우도 기본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흡연권을 제한하든가 아니면 혐연권을 제한하든가. 그쵸? 결론은 뭐를 제한했을까요? 그건 뒤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땅이 워낙 이제 인구에 비해서 우리 좀 좁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야영 취사를 하는 구역이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여름철에 캠핑하는 분들 요즘 굉장히 많죠. 그래서 캠핑하려고 딱 이렇게 해보면 이미 예약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골짜기에 굉장히 넓은 곳에 텐트 치기 아주 좋은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봤으니까 저기다가 텐트를 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서 텐트를 딱 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야영 금지 구역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야영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네요. 뭐 취사는 1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고 싶어서 텐트를 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자유권을 지금 제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필기하려고 했던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침해라는 건 누릴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국가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고, 이거는 제한한다는 표현이 더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금 선생님 얘기 이해되시나요? 침해한다는 건 그걸 침범하는 거고요. 제한한다는 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 수준에서 적절하게 통제하겠다.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도 사실 비슷한 거예요. 상수원 보호구역에 가서 수영하거나 발 씻거나 밥 해 먹거나 텐트 치거나 이렇게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앞에 얘기랑 얘기가 똑같은데 왜 이 사진을 가지고 왔냐면요.
학생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자꾸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상수도는 뭐예요? 집에 물 들어오는 그 수도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상수원, 그러니까 식수가 되는 그 원천 지역,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만 헷갈렸나요? 여러분도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말을 쓰는 친구들 있죠? 상수도 보호구역은 없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여기다가 내가 수영하고 싶어, 발 씻고 싶어 들어가면 안 된다. 자유권을 제한받고 있다. 그럼 왜 제한하는가? 국가는 무슨 기준으로, 무슨 근거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그린벨트 들어봤나요? 개발 제한구역. 자, 도시가 막 팽창하다 보니까 수도권이 너무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지역을, 이 지역에는 집도 짓지 말고 공장도 짓지 마,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땅이 국가 땅이면 괜찮죠? 국가 땅이니까 내가 국가가 그 땅을 개발 안 하겠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개인 땅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참 행복한 상상이지만 선생님 땅이 여기 있어요. 근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탁 묶여버린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 앞에서 체크 문제에서 풀어봤던 재산권,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받는단 말이죠. 개발을 국가에서 제한을 시켰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그럼 어차피 개발도 못하는데 빨리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팔아버리면 누가 삽니까?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는 땅을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지 못한다는 걸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뚝뚝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적어도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개인의 재산권에 피해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가 어떤 이유에서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정책 간의 충돌. 자, 예를 들면 아까 봤던 우리가 문채원 씨 예, 그거는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해당이 안 됩니다. 국가의 정책이 그 안에는 없죠. 그럼 일단 그 예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딱 들어놓고 그린벨트, 자, 그린벨트 옆에 방금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럼 그린벨트가 도대체 개인의 권리는 뭔가? 땅에 대한 재산권이죠. 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가 그린벨트를 딱 설정하는 순간 개인의 재산권에 제한이 가해진다. 그럼 국가는 왜 그린벨트를 설정했을까요? 바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아니면 환경보호,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그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공공의 이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럼 이 둘 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상충되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충돌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예가 있어요. 병역법이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 자, 선생님도 군대를 이제 다녀온 지 물론 뭐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 군대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름의 사명감이 좀 있었어요. 아, 내가 군대를 가서 이렇게 나라를 지켜야지 우리 가족들 또 우리나라가 평화가 유지가 되고 이런 생각도 하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가면 2년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 일단 같이 생활하다가 떨어져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나의 자유를 굉장히 침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군대 안에서 뭔가 갇혀있는 느낌, 자유가 사라져버린 느낌. 자, 병역법으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권하고요. 그럼 국가는 도대체 왜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면서까지 병역법을 시행을 할까요? 그게 바로 국가의 안전보장, 국가의 안전 또는 평화 유지, 이런 목적으로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이에는 충돌 관계가 또 형성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각종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에 면허 제도가 있습니다. 면허 제도. 예를 들면 면허가 없이 뭔가를 할 수 없게끔 하는 게 뭐가 있나요?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들 집에 아버지 차 있으니까 몰고 나가면 되나요? 만약에 운전할 줄 안다면 요즘은 그 오토매틱이 많으니까 그냥 밟으면 나갑니다. 아, 선생님이 너무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렸나요? 여러분들 무조건 밟으시면 안 돼요.
그 밟으면 나가는 자동차. 그래서 내가 핸들 조작할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차를 몰고 나간다. 이건 국가가 허용을 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하고 있죠. 바로 개인의 자유권을 무슨 이유로 제한을 할까요? 사회 질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자동차 타고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 엄청 많이 나겠죠. 그래서 사회 질서 유지. 그게 바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상충 관계에 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국가의 정책하고 개인의 권리가 부딪혔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국가의 정책이 사라졌나요?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나요? 이 세 가지 다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죠. 그럼 그 이유는 뭡니까? 선생님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남아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예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통성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쪽에서 한번 이렇게 와볼게요. 밑에 요 세 가지 예를 말고요.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사례, 개인과 개인 간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그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개인의 권리. 개인의 권리. 뭐가 있었나요? 아까 담배. 흡연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흡연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흡연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나의 행복 추구권이다. 행복 추구권이다. 그리고 내가 내 돈 주고 담배 사서 핀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자유권이죠. 자유권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는 뭐였다고요? 아까 담배 연기가 혐오스러워요. 혐연권이라고 했습니다. 혐연권. 그럼 이거는 크게 보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것도 역시 담배 연기를 맡으면 난 불행해요. 그러니까 담배 연기를 안 맡게 해주세요. 그게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행복 추구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난 있어요. 왜 담배 연기를 나한테 자꾸 내뿜는 겁니까? 환경권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러면 환경권이라고 하는 건 5대 기본권으로 보자면 내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이 정도의 쾌적한 환경은 보장돼야 하겠다. 무슨 권이죠? 5대 기본권 중에 따지면 사회권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뭐를 들고 나오나요? 법이라는 놈을 딱 만들어가지고 국가가 이 사이에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요청했겠죠.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요. 혐연권을 갖고 있는 비흡연자들 중에 어떤 분이 헌법재판소라는 곳에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 때문에 내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어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이따가 공부할 거예요. 자, 침해받고 있어 했더니 국가가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흡연권 손을 들어줬을까요? 혐연권 손을 들어줬을까요? 혐연권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흡연권을 제한하면서 이것도 기본권이고 이것도 기본권인데 왜 혐연권의 손을 들어줬을까? 여러분들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담배 피는 건 나쁜 짓이니까요. 이런 식의 대답은 하지 맙시다. 이것도 자유권이고 행복추구권이고 이것도 행복추구권이고 환경권이고 두 가지가 붙었는데 이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했단 말이죠. 무조건 제한하진 않았어요. 너 차에 가서 피는 건 돼. 너네 집에서 피는 건 돼. 근데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피는 건 안 되고 식당에서 피는 건 안 되고 음식점에서 피는 건 음식점이 식당인가요? 아무튼 그런 건 안 돼. 이렇게 하고 법으로 규정을 딱 한 겁니다. 그러면 기본권과 기본권이 딱 충돌했을 때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죠? 그럼 결국 개인 기본권과 개인 기본권이 충돌했을 때도 이게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국가의 정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끝난 문제들도 있고요. 이슈가 막 되고 있는 문제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배경이었고요. 그러면 도대체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권 제한과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한계입니다. 한계. 그 한계점은 무엇인가? 매우 중요. 이번 시간에 요거 모르면 공부 안 한 거예요. 매우 중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진짜 명확하게 설명을 딱 드릴게요. 지금부터 정신 딱 차리고 보세요. 헌법 시간 조금 걸리더라도 선생님 다 쓰고 갈 겁니다. 제
37조 2항에 보면 여러분들 교재 없어요. 그러니까 빈 공간에다가 쓰세요. 자, 선생님 거짓말을 했네요. 여러분들 교재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손글씨로 한번 써보는 게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냥 활자에 나와 있으면 이게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지 모르죠. 같이 한번 빈 공간에 쓰고 갑시다. 선생님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쫙 써볼게요. 근데 혹시 한 글자라도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자,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요 삼총사예요. 이 세 가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자, 그 다음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멘트가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자,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그러니까 엄청 조심스럽게 지금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법률로서 이렇게 하네요. 제한할 수 있고 그 경우에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라는 말이 뒤에 붙습니다. 근데 정확한 조사가 선생님 생각이 안 나서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게 있고가 아니고 있으면이에요. 있으며. 자,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 끝에다가 할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제한이랑 침해랑 좀 다르다 그랬죠. 제한하는 건 가능한데 물론 막 가능한 건 아니고 어떤 이유들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제한하는 건 가능한데 뭐 할 수는 없다? 침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여기까지는 뭐 그냥 지나갑시다. 국가 안전보장, 그 다음에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 삼총사를 위하여 이 세 가지 근거는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기본권 제한의 근거입니다. 근거 중요해요. 기본권 제한의 근거입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뭐로 제한할 수 있다고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여러분들 법률이라는 게 뭐죠?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일단 그거부터. 법률 누가 만드나요? 하면 어떤 친구들이 이래요. 선생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니까요. 법률은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물론 국민의 의사가 녹아있죠. 근데 국민의 대표자가 누구죠?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인 기관,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뭐가 될까요? 기본권 제한의 수단입니다. 이걸로 도구다 이런 얘기예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한계다. 기본권 제한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이유로서 제한을 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건드리면 안 돼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다 이해되죠? 국가 안전보장 무슨 말인지 알고요.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공공복리가 뭘까요? 공공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그러면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우리 이 조항 하나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항은 머릿속에 그냥 하나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이 내용을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문용어로 과잉 금지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과잉 금지해란 얘기일까요? 과잉 금지하지 말란 얘기일까요? 자, 다시 과잉 금지해라. 그러니까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과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과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과잉 금지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4가지가 나와 있는데 내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진짜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일단 필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결국 이 4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목적의 정당성입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 목적이 정당하냐?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3가지가 있었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그 목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기본권 제한은 뭐로 하죠? 법률로서 한다 그랬죠.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뭐뭐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그 법률이 과연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하냐? 그럼 그 3가지, 아까 얘기했던 기본권 제한의 근거 3가지에 속해져 있느냐? 이걸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있으면 2번째로 가는 거예요. 2번째, 수단의 적합성입니다. 그러면 그 법률이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과연 적합한 수단이냐? 이걸 따지고 들어가는 거죠. 자, 선생님이 이따가 예로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3번째, 피해의 최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피해의 최소성은요, 기본권을 제한하면 그 제한받는 사람은 어쨌든 피해를 입는 거죠. 원래는 기본권을 누려야 했는데 제한을 받았으니까 그걸 피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럼 예를 들면 요 재밌는 예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요, A라는 사람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휘발유에다가 값이 조금 싼 등유를 섞어서 이제 불법 석유를 파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유사 뭐 휘발유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래서 싼 값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싼 값에 판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B란 사람한테 이 주유소를 넘겼어요. B란 사람이 주유소를 인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인수한 거예요. 이미 제조해 놓은 뭐죠? 주유소에 가면 기름통 같은 게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통에 들어있는 얘네들까지 값을 쳐주고 주유소를 인수한 거예요. 그리고 영업을 하다가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딱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B가.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때립니다. 때렸다는 표현은 좀 과격하고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6개월 영업정지. 그 업종마다요, 영업정지의 최장 맥시멈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 주유소는 최장이 6개월이랍니다. 그래서 B가 6개월 동안 장사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들이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하루만 문 닫아도 손해가 막심하죠. 이 주유소도 부지를 그냥 놀려야 되고 임대해서 만약에 했다면 임대료도 내야 되고 들어가는 비용은 많은데 버는 게 없으니까 6개월 영업정지 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이제 거의 망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B가 헌법 소원을 청구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다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하고. 근데 왜 그랬냐면요, B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선의로 한 행동인데 이건 너무 심하다는 거죠. 이건 날 죽으라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제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영업권을 정지시키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6개월씩이나 한 거는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죠. 근데 선생님이 선의로 했다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선의라고 얘기하면 착한 의도라고 오해하시는데요. 법률에서 선의는 고의랑 반대말입니다. 고의는 어떻게 한 거죠? 알고 한 거고, 선의는 모르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6개월 영업정지는 너무 심하다. 내가 불법을 저지른 건 맞지만, 내가 팔아서는 안 되는 그 섞인 휘발유를 판 건 맞지만 6개월 영업정지는 이건 나한테 너무 심하다. 그래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헌법소원에서 구제를 받은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익의 균형성입니다.
자, 이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기본권을 제한했죠. 근데 제한하면 두 가지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의 이익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공익이 증가하니까 대신 반대로 사익은 어떻게 되나요? 줄어들죠. 그런데 공익이 만약에 엄청 커짐으로써 사익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사익이 줄어들지만 공익이 엄청 커진다면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슷한 수준이라도 괜찮은 거죠. 근데 문제는 공익이 요만큼 커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기본권을 이만큼 침해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그걸로 한번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흡연권 제한했던 거 있죠? 흡연권을 제한했다. 이유가 뭐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흡연권은 제한하는 것이 맞다. 뭐로써? 법률로서. 그럼 한번 이쪽으로 가볼까요? 개인의 흡연권을 제한하는 목적, 공공복리, 정당하지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이나 대중이 모여있는 그런 공간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하겠다. 그런 수단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적합한 수단입니다. 여기까지 맞죠? 자, 그 다음에 피해의 최소성. 담배를 못 피게 했죠. 못 피게 했는데 완전히 담배를 못 피게 했나요? 아, 집에서는 필 수 있고 차에서는 필 수 있고, 그쵸? 완전히 기본권을 완전히 바닥까지 끌어내린 건 아니다. 그러니까 피해 최소성도 확보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익의 균형성, 공익의 증가가 사익의 감소보다 더 크다고 본 거죠. 이렇게 해서 개인의 흡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을 같이 공부했는데요. 선생님이 이따가 빔자료에서 개념 정리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37페이지에 주제 탐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기본권의 제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권 제한 방금 우리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동차 운전 중에 DMB 보지 말고 휴대전화 사용하지 마라. 뭐 영상물로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통과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니 내 차에 TV를 볼 수 있는 시설이 있고 핸드폰에 TV가 나오는데 보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는 건 뭐예요? 자유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고 날 위험도 높아지고 이 사회 질서가 흐트러지고 사고가 나면 나만 납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나면 공공의 복리에도 저해가 된다. 그러니까 공공복리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권을 뭐 하겠다? 제한하겠다는 거죠. 무슨 얘기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제 탐구 한번 볼게요. 국가에 발생한 개인의 피해를 구제해주는 제도. 우리 이거 앞에서 기본권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던 건데요. K씨는 상가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쳤대요. 그런데 훔쳤다는 게 아니라 훔쳤다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죠. 그런데 나중에 형을 선고받고 무죄를 주장하며 2심을 청구하였는데 유죄로 판단한 증거가 사실과 다르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러니까 감옥에 가진 않았지만 재판 받느라고 왔다 갔다 개인의 시간과 비용을 많이 낭비를 한 겁니다. 이럴 때 뭐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권 공부할 때 청구권에 억울한 옥살이 기억납니까? 억울한 옥살이? 형사보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을 사용해서 기본권의 침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부는 차량이 많이 몰려 있어서 정체가 심한 쭉 읽어보시니까 개인의 땅에다가 정부가 도로를 건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땅인데 정부가 도로를 건설한다? 그러면 국가가 내 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가는 걸 수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용. 그래서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재산권을 제한하는 대신에 정부가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겠다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 탐구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 이런 거죠.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근거가 뭐였죠? 국가 안전보장, 사회 질서 유지, 공공복리. 그렇지만 제한하더라도 막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제한했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한 내용을 요 빔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얘기한 거 똑같아요. 자, 기본권 제한이 필요한 이유는 뭐다? 바로 개인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국가의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제한할 때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뭐 할 때 제한할 수 있음? 뭐가 들어갈까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입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국가의 안전보장, 그 다음에 질서유지, 그 다음 공공복리. 이 세 가지에 한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단! 뭐 하는 것은 안 돼. 이 한마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과잉금지해서는 안 돼. 과잉금지해서는 안 돼. 과잉금지의 원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의 권리와 국가 정책 간의 갈등 해결 방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선생님이 필기로 따로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굉장히 쉽습니다. 개인도 의식적인 차원에서 개방적 태도를 갖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권, 자기의 기본권을 알아서 스스로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국가도 제도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했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읽어보면 초등학생들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모르겠죠.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이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진짠가 의심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다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서 박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판사님, 이 법률이 좀 이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선생님이 직접 작문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젠 다른 방법이 없네요. 소원을 말할래요? 이런 게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느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여러분들 이거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여러분들이 국가가 예를 들어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그러면 억울해하고 말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판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판사님, 위헌 법률 심사를 제청해 주세요. 아,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말이야? 좀 어렵죠? 자, 위헌 법률 무슨 얘기일까요? 헌법에 위배가 되는 법률. 아까 법률은 누가 만든다 그랬죠? 국회. 헌법은 우리나라 최상위법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이 만들어질 때 뭐를 기준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법률이 헌법과 충돌한다.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헌법이 이깁니다. 법률이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률을 위헌 법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걸 심사하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제청한다는 얘기는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누가 합니까? 바로 법관이 한다는 거죠. 판사가, 법관이 누구한테 할까요? 선생님이 이번 강의에서 중간중간 몇 번 말한 적이 있는데 헌법재판소한테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한테. 자, 이제 상황을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피의자입니다. 아니, 지금은 재판 과정이니까 피의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되겠죠. 선생님 피고인인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법률이 참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법률이 이상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헌법하고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판사님, 위헌 법률 심사를 제청해 주세요. 누구한테? 헌법재판소한테. 하고 피고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피고인이 신청했을 때 법관이, 판사가 딱 들어보고 진짜로 내가 보기에도 좀 이 법률이 좀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청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피고인이 신청을 안 해도 법관이 그냥 재판을 하다가 보니까 이 법률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럴 때도 그냥 혼자서 제청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그럼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이 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무슨 소리야? 합헌이야. 이 얘기는 뭐예요? 헌법과 합치해. 그러니까 이 법률은 틀린 법률이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 우리가 보기에도 좀 이상한데 위헌이야. 이런 결정이 있어요. 그럼 위헌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법률이 선생님 좀 과격하게 표현해 볼게요. 쓰레기다. 이 법률이 헌법과 안 맞는다. 그럼 이 법률을 당장 없애라. 이 얘기죠. 위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 불합치 결정. 자, 이거는 합헌 쪽에 가까울까요? 위헌 쪽에 가까울까요? 헌법과 불합치한다. 그러니까 위헌과 가깝습니다. 근데 둘의 차이는 조금 있어요. 헌법 불합치 판결은 이 판결이 딱 내려지면 위헌 판결이 내려졌을 때는 그 법률이 바로 없어졌잖아요. 이거는 바로 없애면 이 사회가 또 좀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어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법의 효력은 가져간다 하는 게 헌법 불합치 결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결정을 받으면 기본권 구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법률을 효력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젠 다른 방법이 없네요. 소원을 말할래요. 소원을 말해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말하는 게 바로 헌법 소원입니다. 선생님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름이 헌법 소원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역시 헌법재판소한테. 이 헌법 소원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재판 결과가 나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몇 심제죠? 3심제입니다. 근데 헌법 소원에서 재판 결과를 한 번 더 제기할 수 있게 하면 4심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자,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다른 모든 수단을 사용한 후에도 기본권을 구제받지 못했다. 그럴 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대통령 선거 나가려면요. 기탁금을 내야 됩니다. 국가에다가 돈을 걸어놔야 돼요. 얼마 걸어놓을까요? 5억이에요. 5억. 많이도 내죠. 근데 나중에 득표를 15% 이상 득표하면 이거 다 돌려받습니다. 10% 이상 득표하면 반액 돌려받고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너무 심하다는 거죠. 대통령 선거 나가려면 5억 없는 사람은 그럼 나가지 말란 얘기야? 그러면 난 5억이 없는데 그럼 나는 출마할 권리가 없어? 공무담임권이 나는 없어? 제안을 받았다. 이거 구제해줘 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그래 당신 말이 맞소. 이거 너무 심하오. 3억 하고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서 기본권을 어느 정도 구제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선생님하고 했는데요. 사실 몇 가지죠. 결국 뭐죠? 기본권을 언제 제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제한할 때는 뭐로 한다? 법률로서 한다. 그리고 할 때는 과잉 금지. 본질적 내용은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까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